그럼 더블 X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적 손상을 유의적으로 억제하며 DNA 손상도 감소시키는 그런 더블 X 이렇게 있었고요. 오늘은 아세로라 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내 몸을 지키는 항산화 영양소 아세로라 C. 요즘에는 단일 제제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단일 제제로 많이 찾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이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B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타민 C 하면 다른 거 몰라도 비타민 C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여러분들은? 네, 맞아요. 항산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항산화인 것 같아요. 이 항산화 영양소를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타민 C의 기능이 뭐야? 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콜라겐 합성이 있어요. 콜라겐은 우리가 피부 조직에 탱탱한 우리가 콜라겐 먹자 그러면 이렇게 피부가 예뻐지고 탱탱해져 라는 콜라겐도 있겠지만 사실은 혈관,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이 다 콜라겐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만약에 디스크 때문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원하는 분들도 있고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고 통증 치료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디스크 할 때 솔직히 허리 아프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제일 많이 권해드리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허리가 아프면 다이어트 우리 이 제목이 바뀌었죠. 파이토 바디킥을 권해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것부터 하시면 허리 진짜 많이 좋아지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디스크에도 비타민 C가 좋아요. 왜냐하면 디스크는 척추뼈를 지탱해주는 근육이 약해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를 다쳐서가 아니라 그 디스크를 지탱해주는 그 근육들이 약해져서 허물어져서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경우는 비타민 C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꼭 뭐랑 같이 먹어야 되죠? 네, 맞아요. 단백질이랑 비타민 C가 합성이 되어야 뭐가 나온다? 콜라겐이 나온다. 그래서 디스크 걸리신 분도 괜찮구나.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근육 조직을 강화하거나 그리고 피부 탄력을 위해서도 비타민 C와 단백질 그리고 치아, 잇몸, 혈관이 안 튼튼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단백질과 비타민 C 이렇게 드셔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치아는 바로 좋아지는 거 없어요? 바로 좋아지는 건 뭐죠? 네, 서플리먼트 SHN 서플리먼트가 훨씬 더 빠른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잇몸이 안 좋아서 임플란트 해 그러면 언니 진짜 좋은 거 있는데 우리 그 바로 이렇게 효과 좀 볼 수 있는 거 있는데 딱 3개월만 먹어봐 라고 하고 나서 그거 권유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언니는 원래 언니가 좀 이런 데가 원래 약한 분이야. 그래서 언니는 3개월 먹으면 진짜 좋아지겠지만 언니는 이렇게 시시때때로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3개월씩 먹어야 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먹고 나서 조금 이따 괜찮았는데 나 조금 요즘 더 그러네? 그럼 봐봐 언니가 거기가 취약 지점이야.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취약 지점이 있잖아요. 입이 이렇게 부르튼다거나 그쵸? 이렇게 똥꼬가 헌다거나 꼭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염증이 꼭 이렇게 엉덩이 종기가 꼭 난다거나 한 번 약해진 부분에 계속 백혈구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치 그 면역 체계 문제처럼. 그러니까 그러신 언니는 꼭 잇몸이 그래. 그러니까 언니가 분기별로 먹어준다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하면 다음에 권유를 해도 또 먹으라 해. 이렇게 말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난 여기가 약하지. 이러면서 또 드실 수 있는 미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다음 전달할 때도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언니는 그렇게 네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일이라든지 헤어라든지 언니 머리는 괜찮아? 머리카락은 언니는 괜찮아? 나는 좀 요즘 머리도 그렇게 가늘어지더라 나이 드니까. 그리고 네일 받으니까 언니는 네일 괜찮아? 손톱은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그 서플리먼트를 권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단백질과 비타민 C를 먹으면 다른 효과도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좋아. 근데 바로 효과를 보고 싶으면 서플리먼트를 먹자라고 하는 걸 그런 식으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비타민 C 하면
항산화가 떠오르고 두 번째로는 항체 형성이죠. 네, 이 항체 형성할 때도 단백질과 비타민 C를 같이 드셔주셔야 돼요.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이 왜 나왔겠어요, 그죠? 그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서구 지방은 몸이 아프거나 감기에 걸렸거나 그러면은 그쪽은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 데서는 감기약 전혀 감기약은 없죠. 그죠? 처방을 안 하죠. 면역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쉬라고 표현을 하죠. 절대로 감기약을 처방하지 않아요. 근데 단 뭐하고 쉬라고 하죠? 단백질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닭고기 습을 끓여 드세요라고 하죠. 그래서 책 제목도 내 영혼에도 그런 닭고기 스프 같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닭고기 습 먹으면서 과일야채, 그러니까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야채를 먹어주면 이런 항체 형성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항체 형성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조금 어려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몸에는 방어 체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항원을 딱 들어왔어요. 그럼 항원이 딱 들어오면요. 헬퍼 T세포라고 하는 연락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헬퍼 T세포가 연락을 막 하는 거예요. 야, 누가 들어왔어, 어떡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몸에서 사이토카인이, 시토카인이라고 하고요, 사이토카인이라고도 해요. 이 사이토카인이 방출을 해요. 이 사이토카인이 뭐냐면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을 관여하는 단백질이에요. 뭐라고요? 세포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니터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야야 이런 애가 들어왔어. 야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런 애가 들어왔어. 어떡하지? 이런 거. 알겠죠? 그런 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딱 받은 B세포가 야 빨리 만들어. 오케이 빨리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주는 애가 빠릿빠릿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잖아요. 야 이렇게 생겼어. 빨리빨리. 이런 시토카인 중에 하나가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 인터페론을 잘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비타민 C와 단백질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사이토카인의 일종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감기약을 먹어도 7일, 안 먹으면 일주일 이런 게 항체 형성할 때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빨리 야 별표 모양의 항원이 들어왔어. 얘를 이렇게 딱 만드는 네모가 예를 들어 딱 얘를 딱 잡는 그 네모라는 뇌가 필요하다고 쳐요. 그럼 그 네모라는 뇌를 빨리 만들수록 좋잖아요. 근데 그 빨리 만들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항산화. 우리가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가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숨을 쉬면서 산소를 이렇게 딱 마셔요. 그러면 그 산소는 무엇을 하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특히나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산소가 있어야 포도당이라든지 그런 에너지들이 들어가서 ATP가 생성이 돼요. 산소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불이 활활 잘 타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활활 그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산소가 거기에 쓰여지고 나서 얘가 전자를 뺏겨요.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O2가 들어가서 전자가 하나 뺏겼다라고 하는 게 O2 마이너스예요. 화학 시간에 배웠어요. 배웠나? 고등학교 때 배웠나? 언제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제가 아무튼 O2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마이너스 O2 마이너스라는 애가 전자를 빼앗겼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핵 막 전자 막 이렇게 있잖아요. 원자 이렇게 있는데 그 원자가 전자를 빼앗기잖아요. 그럼 굉장히 레디컬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자기는 안정시키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막 내나 하면서 다른 세포를 공격하고 다녀요. 특히나 어떤 세포를 공격하면 더 많이 공격을 당하냐면요. 손상받기 쉬운 그 세포가 뭐냐면 뇌혈관 세포, 그리고 뇌세포, 혈관 세포, 그렇죠. 피부 세포. 이런 애들이 특히나 약해요. 그래서 이런 세포를 공격하면 세포가 기능을 잃거나 변질이 되면 우리 몸의 기능을 잃거나 변질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해산소인 활성산소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잡을까요? 얘네는 뭐가 필요해서 돌아다녔죠? 막 공격하고 돌아다녔죠? 전자. 그렇죠. 그러니까 에따 전자하고 주는 애가 필요해요. 걔가 누구라고요? 비타민 C라고요.
그래서 에따 전자하고 줄 수 있는 애가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근데 이제 학자들은 많이들 학설이 나뉘죠. 비타민 C는 어차피 나와버리잖아. 오줌이 노랗게 나와버리더만. 그럼 그런 걸 왜 먹어야 돼? 그냥 최소량만 먹으면 돼. 죽지 않을 괴혈병 걸려갖고 피 질질 흘리면서 죽지 않을 정도만 먹어도 돼. 라고 해서 사실은 최소량이 들어있는 거예요. 더블 X 갖고도 충분하지 않아요? 죽지 않을 정도, 이 정도는 우리 몸에 균형을 잃지 않을 정도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추가로 먹어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다 하고 나서 나가야 되는데 그 기능들이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달라요. 제 몸을 사실은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몰라요. 우리가 속을 안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넘쳐가지고 다 쓰고 나서 나머지가 낫지 부족한 것보다는. 그쵸? 부족한 것보다는. 그래서 학설이 나뉘지만 어떤 사람들, 어떤 학자들은 차라리 넘치는 게 낫다. 우리는 메가로 먹어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아무튼 여튼 이 유해산소가 그냥 세포를 변질하거나 뭐 기능을 잃게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혈관 세포가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요, 혈관을 이렇게 공격하고 다니면 걔네들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죠. 혈관 벽이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누가 오죠? 출동하는 소방차가 누구죠? 네, 콜레스테롤이 오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밴드로 이렇게 붙여주다 보면 혈관벽이 좁아지고 그게 이제 심근경색, 심혈관계 질환이나 그리고 어디 뇌에서 막히면 치매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항산화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멜라닌 색소 억제한다. 멜라닌 색소는 피부가 자외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오죠. 멜라닌 색소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수유하시는 분들, 이제 아기 낳고 나서 특히나 이런 데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비타민 C, 먹는 비타민하고 바르는 비타민을 동시에 먹어봐, 발라봐. 그럼 진짜 좋아. 근데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옅어져요, 확실히. 그러니까 3개월 꾸준히 한번 완전 폭풍으로 발라보고 먹어봐. 먹는 거가 더 사실 효과가 좋거든요. 먹고 바르기를 같이 하면 훨씬 좋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도 관여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그런 생성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한테도 비타민 C 또 추천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중금속 중화. 우리 중금속 중화 하면은 생각나는 데몬 있죠. 가사나 요오도 맞나요? 빨간 약, 일명 아까젠키. 포비돈. 아까젠키. 요즘 여러분들 아까젠키를 안 했어요? 맞아요. 그죠. 아까가 일본 말로 빨갛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튼 포비돈 용액 그런 데서 수술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빨간 약이 중금속, 그러니까 금속 물질이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물에다가 포비돈 용액을 떨어뜨리고 비타민 C를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색깔 변화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아세로라 C가 되게 많이 전달이 많이 돼요. 중금속 많이 중화시켜주니까 네 몸에 네가 모르는 중금속이 많이 쌓여 있잖아. 요즘에는 우리가 모르게끔 생선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생선 별로 안 좋다고 해도 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먹고. 그리고 특히나 스텐 안 쓰고 코팅 제제 쓰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스테인레스로 깨끗하게 먹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밖에 음식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금속을 중화시키도록 네가 꼭 아세로라를 꼭 먹어줘야 돼. 그래서 메가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항알러지 작용, 마지막으로 철분 흡수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 그래서 비타민 C랑 철분을 같이 먹는 게 좋다. 그렇게 배우셨죠? 그러면 오케이. 아세로라 C가 좋은 줄 알겠는데 그러면 첫 번째, 왜 꾸준히 섭취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산화작용의 부산물인 유해산소의 의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그리고 인체 내 합성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4시간에서 23시간 이내에 모두 배출이 되기 때문에 때때로 먹어주는 게 좋죠. 폭풍으로 먹어주는 게 아니라 3시간 간격.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계속 나가니까. 그리고 나는 뭐 과일 야채 되게 많이 먹어 라고 하지만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조리 과정이나 보관 중에서도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 아세로라 씨 같은 경우도 뭐죠? 색이 변해요. 그죠? 색이 변하는데 이게 유통 과정 기간 안에는 그 정도는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비타민 C는 있다라는 거, 더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기간 안에 날아가더라도 이 정도는 내가 보증할 수 있어라는 거거든요. 여튼 그런 영양소가 파기가 쉬워가지고 건기식으로 꼭 섭취를 해야 한다. 그래서 넌 아세로라 씨를 꼭 먹어야 돼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로라 씨도 많이 먹어야 하고, 그런 이유는 자외선이라든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노화, 스트레스, 흡연, 이런 충분한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충분한 양을 먹어야 해요. 그러면 오케이, 비타민 C를 먹어야 되겠어. 그런데 종분당에서도 나오고 뭐 비타천 막 이런 것도 나오던데 왜 이런 거 먹어야 돼? 라고 했을 때 태우는 대몬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면 석유가 사람 빼고 다 만든다고 하잖아요. 찌꺼기들을 다 걸러가지고. 그런데 해봤더니 그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애가 비타민 C의 분자 구조였으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뒤집었을 때 똑같으니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다, 이제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해주시면 돼요. 되게 재밌는 얘기처럼,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똑같은 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너무 괜찮은데 분자구가 똑같으니까 석유로 비타민 C를 만들어보자 해서 석유계 추출물 비타민 C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먹었더니 진짜 힘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분자 구조가 똑같으니까 우리 몸에서도 그렇게 작용을 하죠.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죠? 그렇죠. 간은 똑똑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이 계속 아니야 하면서 힘들다 하면서 간은 생명을 구조해야 되니까 해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는 있지만 어디는 망가지고 있다? 간은 망가지고 있다. 침묵에 잠긴 간이 죽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먹더라도 간에 정말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를 먹어줘야 돼. 네가 그 먹고 있는 비타민 C가 진짜 간에 괜찮은 건지 확인해봐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웠을 때 이렇게 지지직하는 거는 옥수수 전분이 아주 풍부한 비타민 C겠지. 그러면 옥수수 전분이 풍부하면 왜 안 좋은가? GMO 옥수수를 많이 썼겠죠. 그렇죠? 그런데 쓰는데 아주 유기농 좋은 옥수수를 사용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GMO 옥수수를 네 몸에 퍼붓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우아하고 고급지게 돌려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럼 왜 아세로라 비타민 C인가? 이걸 알아야겠죠. 비타민 C가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트러스 추출물, 굴껍질 분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천연에서 추출한 비타민 C는요, 흡수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꼭 이 바이오 플라보노이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것도 천연이야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비타민 C가 더 흡수가 잘 되고 그것들이 더 발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로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천연 원료 추출 비타민 C를 뉴트리아이트 걸 먹어야 한다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하루 600mg가 있는데 한 600mg 갖고 부족하죠. 그죠? 1000 이상은 먹어야 되니까 두 알씩 이렇게 최소량, 그죠? 우리 최소량. 근데 만약에 감기 걸렸다 그러면 이 혀에 있는 상피세포로 흡수가 제일 잘 되니까 빨아 먹어야 해 라고 알려주세요. 빨아 먹는 게 효과가 가장 좋아. 이렇게. 그런데 빨아서 못 먹겠으면 씹어 먹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도 못 먹으면 삼켜서라도 먹어야죠. 난 그렇게라도 못 먹는, 저희 파트너 같은 경우도 토했대요. 그래서 토하면 안 되니까 그냥 삼켜 먹어. 몸에서 작용하는 건 그래도 필요하니까 어차피. 그러면서 근데 여튼 감기 걸리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침하는 사람들은 빨고 있으면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 다음 다 벌써 다 해버렸나 봐요. 비타민 C는 다 됐고요. 비타민 B를 보겠습니다. 비타민 B는 아메이에서 비타민 B9는 이스트 B와 뭐가 있죠? B 플러스가 있죠.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는 여러 종류의 비타민 B 복합체죠. 그러니까 비타민 우리가 B콤C라고 하잖아요. B 컴플렉스라는 뜻이거든요. B 컴플렉스. 그러니까 B9는 약간 축구 선수 같이 이렇게 한 팀을 이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엽산만 먹어. 엽산이 꼭 필요하더라고. 야, 난 엽산 먹잖아. 그리고 난 티아민이 그 대사증후군에 좋대. 그래서 난 티아민 먹어. 이렇게 뭐 B6가 호모시스테인에 좋다네. 그래서 B6 먹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B9는 축구팀이에요. 그래서 공격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시스트도 해줘야 되고, 그쵸? 이게 방어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통째로 같이 팀을 이루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B는 9으로 먹어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한 개의 팀으로 작용해서 수많은 대사 과정에 사용하는 보조 인자인 역할을 하는데, 특히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이 대사 증후군과 관련해서 꼭 필요해요. 꼭 비타민 B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에너지가, 즉 ATP 생산이 적어요.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거나 이유 없는 통증감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낮추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에서 치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절단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소이기 때문에 우울증과 관련해서도 아까 비타민 C도 그렇지만 B도 효과가 있죠. 그러면 호모시스테인은 어떤 것인가? 잠깐 뒤로 가서 볼게요. 우리가 콜레스테롤은 죄가 없다 막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억울한 누명을 많이 썼죠.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심혈관계, 심근경색, 뇌경색, 뇌질환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우리 그렇잖아요. 회장님들 하고 이렇게 다음 이 시간에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콜레스테롤 때문이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그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렇게 혈전이 생기고 끼고 해서 얘네들이 딱딱해져가지고 펑 하고 나중에 터져버린다.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그 콜레스테롤은 죄가 없다라는 거죠. 왜 콜레스테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했던 유해산소라든지 아니면 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완전히 폭군 난폭한 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호모시스테인은 어떤 아이냐면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요. 그죠? 쪼개져서 아미노산이 돼. 근데 그 아미노산 중에서도 시스테인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테인이라는 메티오닌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메티오닌. 이 메티오닌이라는 아이가 시스테인으로 돼가지고 그 시스테인이 여러 가지 효소로서 작용도 하고 호르몬에서도 관여를 하고 이런 보조 인자로서 막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메티오닌이 시스테인이 안 되고 호모시스테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네 호모냐? 할 때 그 호모. 우리 그런 거 안 했어요? 우리 남자애들한테 어렸을 때 남자애들이 좀 여자애처럼 막 이러면은 너 호모냐?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약간 좀 모자란 건 아니고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아무튼 성 정체성이 의심이 된다라고 할 때 호모라는 말을 썼거든요. 여튼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그 호모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호모시스테인이 생겨버린 거예요. 메티오닌이 뭐가 없으니까. 이런 비타민 B군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이 얼마나 난폭하냐면요. 혈관에다가 그냥 막 상처를 내고 다녀요. 그러니까 폭군이에요. 폭군. 그냥 막 이렇게 찌르고 다녀요. 이유 없이 아무데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혈관이 있으면 혈관을 유연하게 해주는 에노라고 하는 산화 질소가 있거든요. 걔가 좀 윤활유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부드럽게 매끈하게 해주기도 하고 탄력 같은 거 있죠. 혈관이 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에노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걔도 나오지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튼 폭군이에요. 너 나오지 마. 너 에노 너도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 이 폭군을 우리가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없애는 게 뭐가 있냐면 비타민 B12, 이 리보플라민, 얘랑 엽산, B9인 이 물질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메티오닌으로 가요. 그러니까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오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이 B6가 있으면요 시스테인으로 갈 수 있어요. 어찌됐든 B6가 있으면 시스테인으로 가고 얘네가 있으면 B12랑 B9인 엽산이 있으면 다시 메티오닌으로 가기 때문에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낮춰지면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치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은 그러면은 나는 B6만 먹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시스테인 되면 되잖아. 다시 메티온으로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세트로 같이 있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니까 호모시스테인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세포 내 대사에서 한꺼번에 팀을 이루어서 작용하기 때문에 B군은 같이 먹어주는 게 좋아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완벽하게 다 들어있는 이스트비라든지 비프를 같이 먹어주면 호모시스테인도 잡을 수 있고 다른 대사 증후군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먹어주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 앞에 그러면 그 앞에 이 호모시스테인이란 무엇이냐?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의 대사 과정 중에 생기는 부산물이다. 그러니까 나오지 않아야 될 것이 나온다. 혈관 세포를 공격하거나 혈전이 생기게 해요. 얘가 그 자체로. 그리고 직접 활성산소를 자기가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지질하고 만나가지고 과산화 지질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NO를 불활성화, 그러니까 이렇게 활성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버리거나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 혈관성 치매, 그러니까 치매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지만 혈관성 치매가 가장 비율이 높거든요. 이 혈관성 치매의 발생률을 높여요. 호모시스테인 정상 수치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5에서 15 유몰이거든요. 요즘에는 건강검진에서 많이들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재주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궁금해서 저 호모시스테인 농도도 재주세요 라고 수치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많이 안 비싸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체킹할 때 호모시스테인 농도 체킹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콜레스테롤보다 사실은 얘가 더 중요한 수치예요. 그래서 5유몰만 증가해도 알츠하이머 발생률이 40%나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수치죠. 그러니까 꼭 한번 요리 미팅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강의처럼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강의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꼭 여러분들 가서 건강검진할 때 호모시스테인 꼭 수치 받아보세요.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이 걱정되신다면 그런 건강검진 받기 전에라도 꼭 비타민 B군 별로 안 비싸요. 아메리카 너무 좋은 거 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많이들 아침 방송이라든지 그런 데서 엄청 많이들 떠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거구나 이해가 된다 하면서 비타민 B군이 되게 많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호모시스테인 얘기하면서 언니는 밥 먹고 나서 안 피곤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밥 먹고 나서 40대 이후는 거의 다 피곤해요. 네. 진짜 거의 다 피곤해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건강 체질이어서 밥 먹고 나면 힘이 나지 왜 피곤해? 이랬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밥 먹고 나면 졸려요. 밥 먹고 나면 피곤해. 언니 밥 먹고 나면 피곤하지. 언니 밥 먹고 나서 남편들 막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막 소파에서 대자로 누워서 자고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대사증후군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비타민 B군 꼭 필요해. 탄단지가 들어갔는데 걔가 대사를 해가지고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걔가 안 나오니까 언니 에너지가 안 생기니까 잠이 오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서 얘기해주면 언니 그래서 호모시스테인만큼이나 대사증후군 때문에 꼭 먹어야 돼 비타민 B군. 요즘에 안 먹는 사람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대사증후군과 관련해서도 꼭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호모시스테인과 비타민 B군, 유전 약물, 스테로이드, 당뇨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100% 비타민 B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확인하기 전에 자기가 좀 의심이 되면 비타민 B 먹거든요. 그리고 고기 먹을 때 그래서 그 호모시스테인이 왜 생기겠어요?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인 그 메티오닌이 호모시스테인이 돼버리는 부산물이 되는 거잖아요. 고기 먹을 때 그래서 언니 상추를 옛날 사람들이 왜 상추라든지 엽채소를 먹었겠냐고. 언니 옛날 사람들 진짜 지혜롭지 않아? 그때는 그 과일 야채로도 충분히 비타민 B군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 고기 먹을 때 야채 꼭 같이 싸 먹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호모시스테인이 그래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 과일 야채는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언니 고기 먹을 때 이스티비 꼭 씹어 먹어야 돼. 고기 먹고 비타민 B 꼭 먹어줘.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 식당에 이런 송년회 자리에 우리 막 고기 먹잖아요. 그럴 때 호모시스테인 꼭 잡아야 돼 하면 드셔요 해? 그러면서 이렇게 샘플링 하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 뭐야? 그러면 이제 그때 이거 뭐야? 하면 호모시스테인과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먹으면 호모시스테인이 나와. 그런데 그걸 잡을 수 있는 게 얘야. 이렇게 호모시스테인 뭔데? 그러면은 뇌혈관, 너 심근경색 오고 뇌경색 올 수 있는 위험 물질이야. 너 그거 모르니?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주저리 하지 않더라도 임팩트 있는 몇 가지만 딱 알고 그것만 딱 말해주면 아 그래? 하면서 전달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비타민 B군의 근원 식품이에요. 제가 이거를 한 건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먹을 바엔 비타민 B군을 건기식으로 먹는 게 낫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스트 B는 천연 효모가 담고 있는 다양한 비타민 B군을 제공을 하는데 비오틴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비오틴까지 포함해 있고 300% 하루 300% 풍부한 비타민 B군을 제공하는 것이 비타민 B 플러스예요. 효모랑 스피루리나는 해조류거든요. 뭐 감마 리놀렌산이라든지 리놀렌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얘네들이 이것들이 들어있는데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이스트 B를 권유해 드려요. 경험치적으로 뭐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스트 B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바로 먹었을 때 바로 눈이 떠지는 건 이스트 B다. 예를 들어서 밥 먹고 딱 퍼져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막 졸린다거나 말이 없어진다거나 이렇게 딩딩 부어오르는 사람들 있어요. 밥 먹고 나서 갑자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스트 B를 딱 권유해서 먹어보잖아요. 그럼 눈이 딱 떠지지. 너 눈 딱 떠졌지? 이렇게 하면 어메 괜찮아 그런 것도 같다 라고 하는 게 이스트 B예요. 아셨죠? 그런 것들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거. 그런데 신기한 게 비타민 B가 훨씬 더 풍부한 건 비타민 B 플러스예요. 그죠? 근데 이제 천연 효모가 풍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로 효과가 있어서 이게 위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한테도 이스트 B가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살이 찐 사람들이 그냥 살이 찐 게 아니라 이렇게 벙벙하게 부어있고 독소가 가득 차게 부어있는 사람들은 이 이스트 B를 폭풍으로 메가로 드셔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죠. 아셨죠?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짱짱하더라도 살 좀 빠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독소가 좀 많이 있는 몸이고 대사가 잘 안 되니까 일단 이스트 B 한 통 먹어보고 우리가 파이토 바디키 해보자 하고 이스트 B를 먼저 권유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파이토 바디키가 네 몸에 독소를 빼느라고 효과가 더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스트 B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미리 이걸 먼저 먹고 나서 개선하고 나서 해야지, 안 그러면 파이토 바디키 할 때 효과를 더디게 볼 수 있어 하면서 먼저 추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유교다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맛있더라고요. 제가 저번 타임 할 때는 정말 맛없다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게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게 몇 안 되면 맛있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비타민 B.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B1을 꼭 먹어야 하죠. 왜냐면 이 B1은 티아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쌀 lun에 있는 티아민 성분 아시죠? 그런데 그 쌀 lun에 있는 거를 다 벗겨내니까 이 티아민을 못 먹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쌀 겨에 있는 티아민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동시에 밥을 잘 대사시킬 수 있는 티아민까지도 다 들어있으나 걔네를 싹 벗겨가지고 티아민이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1인 티아민을 먹어줘야 되고, 뭐 리보플라빈 다 이런 것들이 탄단지, 뭐 단백질, 지방, 뭐 탄수화물 어찌됐든지 다 세포 내의 대사 과정에 관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B군은 팀으로 먹어줘야 한다. 특히 또 누구죠? 이 B12 코발라민하고 엽산 같은 경우는 적혈구 만드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아이언폴릭 하겠지만 적혈구가 모세포가 있는데 딸세포로 이렇게 분열할 때 그 제대로 분열하지 않으면 걔가 거대 적아구성 빈혈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대 적혈구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몸집은 이렇게 큰데 제대로 산소를 운반할 수 없는 이상한 아이, 그런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 코발라민하고 엽산이 꼭 필요해요. 근데 특히나 코발라민보다 엽산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반감기가 얘네는 짧기 때문에 이 엽산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여튼 그런 문제로도 꼭 필요하고, 또 엽산은
아이언 폴릭 할 때 또 하겠지만 임산부들한테 꼭 필요하죠. 기형아의 대부분이 엽산 부족 때문이라고 하니까 꼭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비타민 B군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비타민은 안 나오는 걸까요?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대박! 당장 사가야 되겠. 끝났군요. 픽업만 되네요. 그렇구나. 10종의 비타민을 균형감 있게 제공할 수 있죠. 맛도 저는 사실은 얘는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서 좋아해요. 아세로라, 알파파, 물냉이, 파슬리 이런 다양한 식물 농축물을 함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종의 10종의 비타민을 먹을 수 있어 라는 게 메리트가 아니라 그런 비타민 플러스 이런 식물 농축물을 함께 먹을 수 있어 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연 원료 비타민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오플라보노이드 같은 그런 특별한 성분들이 있어야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 농축물을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리고 1세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섭취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셀링 포인트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키즈 비타민. 네. 그래도 이제 정말 다행인 게 키즈 젤리가 이제 나오니까 키즈 비타민을 다른 엔바이 뉴트리아이트로도 갈 수 있겠지만 키즈 비타민 무기질을 안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억지로라도 먹여야 돼. 그리고 쿠팡 같은 데 이렇게 갈아갖고 하는 거 있거든요. 갈아갖고라도 먹어야 돼 라고 이렇게 강조는 하지만 진짜 요즘 엄마들은 항생제는 억지로 먹이지만 아이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가 싫다고 하면 못 먹이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먹일 수 없으니까 억지로 먹일 수 없는 경우는 그러면 데일리 비타민하고 우리가 이건 비타민을 채울 수 있는 거고 무기질도 채워야 되는데 그 무기질을 칼맥디, 추어블 칼슘으로 같이 먹어보자 하고 이거랑 추어블 칼슘이랑 같이 먹어봐 하고 이제 권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추어블 칼슘은 말 그대로 칼맥디 이렇게밖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미량의 무기질을 섭취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키즈 비타민이 최고예요. 그런데 맛이 없어서 도저히 못 먹겠다는 사람한테도 데일리 비타민과 추어블 칼슘을 권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더블엑스 못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못 삼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더블엑스를 먹으면 이렇게 속이 부대낀다 힘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돈 아까워서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딱 해놓고 82,000원? 82,000원 맞죠? 82,000원, 85,000원 비싸다고 못 먹는 사람 너무 비싸다 나는 너무 못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비타민이라도 먹자 하면서 씹어먹고 간편하니까 이거라도 먹자 하면서 데일리 비타민 권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비타민 A부터 B, C, D, E까지 추어블 제형으로 들어있습니다. 아이언 폴릭 플러스 비타민 무기질 볼게요. 네. 여성에게 꼭 필요한 아이언 폴릭 플러스 여성만 필요하겠어요? 철분제 또는 엽산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아이언 폴릭 플러스 권유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헤모글로빈 떠오르잖아요. 헤모는 철을 포함한 포르피린 고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포함한 포르피린 고리라고 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모글로빈의 헤모는 철, 글로빈은 단백질. 그래서 철하고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게 헤모글로빈이다. 이 헤모글로빈은 뭐냐? 적혈구 속에 다량으로 함유된 색소 단백질이에요. 색소 단백질이라고 헤모글로빈. 알겠죠? 색소 단백질. 어디에 들어있는? 적혈구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이 잘 만들어져야 이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잘 가지고 각 곳곳에 에너지 산소가 쓰이는 데다가 잘 갖다 줄 수 있죠. 그죠? 에너지 대사하는 데도 산소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질이 밖으로 나가는 데도 산소가 필요하고 이럴 때 산소 공급을 잘 해주려면 이 헤모글로빈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때 헤모가 철이다. 그래서 철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빈혈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비타민 E와 C가 산화될 때 얘가 에따 전자 하고 주잖아요.
C가 비타민 C가 에따 전자하고 유해산소한테 줄 때 그럼 얘는 산화된 거잖아요. 그럼 얘를 환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산화 환원을 할 때도 이 철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철분하고 비타민 C가 같이 먹어주면 서로 산화되고 환원됐다 산화됐다 환원됐다 하면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엽산의 기능은 임신 준비기, 특히나 우리가 이미 임신이라고 딱 진단되면 사실 늦은 거거든요. 그 전에 꼭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면 무조건 이 엽산을 계속 먹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학교 근무할 때 임신을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엽산제 꼭 먹어야 된다면서, 그때는 아메이 제품이 이거 뉴트레이트 아이언 폴릭인지 몰랐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라고 권해주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너무 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싼 게 이렇게 좋대? 그러면서 그냥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아이언 폴릭 플러스였어요. 엽산은 임신 준비기 때 먹어야 되고, 임신 초기에 한 4개월까지는 꼭 먹어야 돼요. 태아 신경관 결손이라고, 그러니까 태아가 처음에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계속 쪼개지고 수정란이 쪼개지잖아요. 그때 엽산이 없어버리면 기형아가 생기는 거예요. 기형아의 거의 대부분이 엽산 부족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뇌와 이 척추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문외암, 뇌가 너무 적거나 아니면 이분 척추가 이렇게 끊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 사모님도 아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거의 얼마 안 돼서 이 수술을 했어요. 서울대 병원에서. 근데 막 되게 많이 속상해하시고 자책하셨었거든요. 근데 못 걸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했는데 다행히 정말 수술이 잘 돼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잘 걸어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수술이 되게 힘들고 또 소변도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흘러버리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지 이 이분 척추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왔었거든요. 그게 이분 됐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다운 증후군, 원청 이런 것들이 다 엽산 부족이에요. 그래서 엽산은 꼭 필요하다. 임산부들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호모시스테인 수치. 호모시스테인이 다시 메티오닌으로 가기 위해서 엽산과 리보플라민 B12가 필요하죠.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제발요. 공부했잖아요. 뒤에 황현 스폰서님도 계시는데 대답 좀 하시죠. 네, 그렇죠. B6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B6, B9, B12 이 세 가지가 꼭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추는데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학습 능력 저하나 거대 저하구석 빈혈을 예방한다. 이건 뭐냐면요. 산소가 잘 공급이 뇌에도 돼야 애들이 학습 능력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몽롱해가지고 있으면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엽산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엽산하고 몽롱하고 산소가 거기까지 안 가는 게 관련이 있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조혈 모세포가 있어요. 그 모세포가 분열을 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딱 분열을 해가지고 딸세포로 딱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뭐가 없으면 B9하고 B12 리보플라민하고 엽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크기만 큰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되게 뚱뚱하고 이렇게 크기만 큰 아이가 나와요. 근데 얘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산소도 운반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산소 운반도 못해. 그리고 이상해. 그러니까 백혈구가 보기에 얘 뭐야? 그러면 얘 이상한 애인가? 그리고 잡아먹어요. 왜냐면 이상한 아이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으니까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겠죠. 그 적혈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당연히 산소 운반 양도 적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백혈구가 잡아먹지 않더라도 얘가 산소 운반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비만하면서 그 목 움직임이 둔하니까 잘 공급도 안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엽산 결핍 때문이다. 성숙되는 단계에서 정상적인 적혈구 모양보다 크고, 그리고 세포의 핵과 세포 전체의 크기의 성숙 또는 발달이 조화롭게 되지 않아서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 생긴다. 엽산이 중요한 역할을. 그래서 엽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임신, 기형아 예방, 신경관 결손 예방. 그리고 두 번째 빈혈 예방. 왜 빈혈 예방이죠? 산소 운반이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 생긴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죠? 호모시스테인. 그렇죠. 역시 엘리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춘다. 아셨죠? 이 세 가지 딱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임기, 임신, 출산, 수유기 모든 여성들에게 건강에 필수이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있으세요. 나는 엽산만 먹고 싶어. 딱 임신 초기에 나는 엽산만 필요하다니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철분 엽산 같이 케어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아. 왜냐면 세포 분열할 때 적혈구 분열할 때도 철분도 필요하니까 먹어도라고 해서 말 들으면 다행이고, 근데 꼭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그리고 나는 철분 먹으면 변비와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연폴릭 먹어봐. 진짜 변비 안 와. 그리고 변비 오잖아? 네 장이 이상 있는 거야. 내 이거 먹고 변비 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해준대요. 근데 진짜로 거의 대부분 우리 국가에서 나오는 철분 먹고는 많이 변비가 있어요. 근데 아메리카 먹고 변비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진짜로 장이 안 좋아서 아연폴릭 먹고도 안 좋은 분도 있어요. 더블엑스 먹고도 제가 변비 오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상 반응들 중에서 그런 사이드 이펙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네 진짜 장이 안 좋은 거야 라고 진지하게, 저는 지금 웃기게 얘기했지만 진지하게, 와 진짜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너구나, 어떡하니. 너무 안타깝다. 잘하잖아요 여러분. 포커페이스 하시고 유산균과 하이브 파우더를 먼저 먹어봐야겠다. 너는 장기부터가 먼저 급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아연폴릭 플러스 먹어주면 되고, 이건 그냥 꾸준하게 드셔주시면 돼요. 나 엽산 끝났어. 나 이제 4개월 끝났는데 왜 이걸 먹어야 돼? 하면 너 철분제 먹어야 되잖아. 철분제를 먹으면서 엽산을 먹을 수 있어. 아니 근데 우리 아이가 다 이게 됐는데 너 우리 아이와 상관없이 아까 엽산의 3가지 기능 다시 한번 볼까요? 엽산 첫 번째 임산부 그거 임산부 신경관 결손 예방.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했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해. 두 번째 뭐 있죠? 빈혈, 임산부 빈혈 오잖아요. 그쵸? 빈혈 때문에라도 먹어야 돼. 네 빈혈이 그냥 철분 부족이 아니라 엽산 부족 빈혈도 있다니까? 단백질 부족 빈혈도 있거든요. 이따 보겠지만. 그럼 빈혈일 수 있어. 빈혈 오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빈혈까지 케어해 준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 호모시스테인. 애기 낳기 전에 너 심장 터지면 어쩔래?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 생각하고 너의 혈관 건강을 위해서 먹어줘. 아셨죠? 그냥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좀 제 말을 걸러 들으세요. 여러분 잠 올까봐 제가 웃기려고 하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엽산과 빈혈.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빈혈 있어. 나 철분제 하나 추천해줘. 그러면 아연폴릭 플러스 먹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빈혈이 왜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있을까? 물어보셔야 돼요. 왜 빈혈이 있어? 원래 있었어?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니 요즘 들어 그러네. 그러면 요즘 왜? 너 뭐 피곤한 일 있었어? 너 뭐 요즘 다이어트 했어?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빈혈이 많이 심하다는 분들한테는 막 이런 것만 처방해 주시면 안 돼요. 빈혈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대. 네가 이 중에서 어떤 게 해당되는지 모르니까 피검사 같은 거 한번 해보고 먹어주는 게 제일 안전해. 근데 나 그런 거 귀찮아요. 귀찮으면 그럼 빈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네가 다 먹어주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빈혈이면, 왜냐면 빈혈이 진짜로 혈액검사를 해봐. 너 진짜 안 좋을 수도 있어. 빈혈이 그냥 빈혈이 아니래. 첫 번째 빈혈의 원인은 네가 말하는 철분 부족일 수 있어. 아까 말했죠? 헤모글로빈의 헤모가 철이 포함된 포르피닌 고리가 헤모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헤모인 철분 부족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빈,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단백질이 부족해도 헤모글로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할 수도 있어. 그리고 엽산 부족 때문에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 올 수도 있어. 그리고 네 번째, 너 영양실조일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너가 이 중에 뭐일 것 같아? 라고 네가 네 스스로를 몰라. 그러니까 일단은 네가 혈액검사를 해서 하면 제일 좋고, 많이 심한 사람도 있거든요, 빈혈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다 몸에 좋은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철분하고 엽산인 아연폴릭하고 단백질 먹어보자. 2종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정도 먹어주면, 그리고 이제 영양실조라고 생각하면 영양을 채워주는 더블엑스 그리고 오메가3 그 정도 먹어주면 완벽하게 빈혈을 케어할 수 있어. 더블엑스, 오메가3, 단백질, 아연폴릭 이렇게 먹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아직도 남았어요.
그래요. 칼맥티까지 볼까요? 칼맥티. 우리 칼슘제가 두 종류가 있죠. 칼맥티 비타민 무기질과 뭐가 있죠? 네, 씹어먹는 칼슘, 칼디가 있어요. 칼디 드시는 분들 있나요? 네, 저도 한번 칼디를 한번 타봤어요. 근데 스파민트, 디아민트 그 뭐죠? 롯데껌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죠? 스피아민트 맞죠? 페퍼민트? 아무튼 그런 민트 맛이 나요. 그래서 저 그걸 맛있다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별로 맛이 제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이거를 삼켜보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걸 삼켜보다 죽을 뻔했는데 그 비즈니스 핸드북에 이걸 삼키는 무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삼키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게 안 녹아가지고 여기 올려가지고 진짜 절대 삼키시면 안 돼요. 너무 맛이 없길래 삼켜가지고 한번 먹어볼까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왔네요. 진짜 죽을 뻔했네. 볼까요? 칼슘. 칼슘에 우리가 칼맥티를 먹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칼슘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칼슘은요 튼튼한 골격 형성의 필수 영양소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먹어야 돼? 그러면은 나 칼슘제 필요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뼈 건강 그리고 키도 커야 되고 그러니까 성장기 때 칼맥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칼맥티를 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을 먹지만 사실은 뼈는 칼슘의 저장 창고이긴 해요. 99%가 어디로 가 있죠? 뼈로 가죠. 뼈나 치아로 가죠. 그런데 1%가 어디에 있죠? 네, 혈액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도라고 하잖아요. 혈액의 산도,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칼슘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우리 몸의 산도가 틀어지면 죽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산도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 뼈가 망가지는 것과 상관없이 긁어내서라도 산도를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떤 경우 이 혈액의 산도가 부족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칼슘의 농도가 부족하게 될까요? 그 1%가 단 1%가 왜 부족하냐? 첫 번째로 내 몸이 산성화되면 부족해요. 내 몸이 산성화되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인스턴트를 먹으면 인스턴트는 식품 첨가물 중에 특히나 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인이라고 하는 물질은 칼슘과 인이 1대1로 결합해서 중화가 돼요. 그러니까 인은 칼슘을 뺏어와야 돼요. 자기만큼, 내가 들어온 만큼.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잠깐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지잖아요. 근데 그게 왜 부러질까? 인스턴트에 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인스턴트에 인이 많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비료에 많아요. 무슨 말이냐? 비료에 많다라는 건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보기에 화려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큰 과일 사이즈의 아이들을 먹으면 인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칼슘과 인이 1대1로 중화시켜서 칼슘을 빼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유제품. 유제품은 칼슘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단백질도 들어있고. 그런데 강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칼슘을 위해서 우유를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칼슘을 위해서 먹는데 결과적으로는 강산성이 때문에 다시 그 산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산성 제품이 들어왔어 하면서 또 칼슘을 빼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유제품들 많이 먹는 낙농 국가에서 그 골다공증 환자가 엄청 많대요. 그걸 조사해 봤더니 유제품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엄마들 되게 현명한 엄마들 많거든요. 우유 되게 안 먹으려고 노력해요. 저희 애들도 우유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거의 안 사놔요. 일주일에 한 통도 제가 안 사놓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우유를 꼭 먹어야 되잖아. 단백질 먹어야 되잖아 하면 이제 프로틴 그런 식으로 안전한 단백질인 프로틴을 권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물이 있죠. 물. 그쵸? 여기서 물이 들어가셔야 돼요. 물에 있는 알칼리수 그러니까 뭐죠? 미네랄이 없으면 알칼리수가 아니라 산성수다. 산성수를 먹게 되면 계속 내 안에 산성수가 들어오면 산성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요로결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로결석이 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칼슘이 넘쳐나서 요로결석이 온다라고 칼슘을 끄는 의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칼슘이 없어서 우리 몸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에서 야 빨리 뼈에서 용출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이 갑상선과 부갑상선이 갑상선은 부갑상선은 뼈에서 칼슘이 혈액 내에서 칼슘이 없으면 뼈에서라도 가져와. 그리고 야야야 빨리 신장 소장에서 야야 칼슘 나가지 않게 빨리 가지고 와. 칼슘 있으면 얼른 갖고 와 라고 유도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뼈에서 용출이 되면 걔네들은 사이즈가 커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이 아니야. 뼈에서 용출된 아이들은 커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로결석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또 요로결석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칼슘 흡수율이 낮아가지고 오히려 요로결석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요로결석의 원인은 칼슘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꼭 요로결석 오신 분들한테는 좋은 칼슘제 네가 흡수가 안 돼서 그럴 수 있어. 네가 흡수가 안 되니까 혈액의 산도가 안 맞아서 뼈에서 용출해 온다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해가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칼슘제를 먹어야 돼. 그게 칼맥디야. 흡수가 잘 되는 걸 먹으면 네 혈액의 산도가 맞춰져. 그러면 뼈에서 용출을 안 하겠지. 그러니까 요로결석이 그래도 요로결석이 온 사람들이 또 오거든요. 왜죠? 왜냐면 몸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식습관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원래 자기가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되는 체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흡수 잘 되는 좋은 칼맥기를 먹어야 해라고 권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경 조절이나 혈액 응고에 필요하죠. 그러니까 칼슘은 신경을 좀 흥분시키고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켜요. 물론 흥분되면 좋지 않아? 좋지 않지 않아? 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신경이요 흥분되기도 하고 좋을 때는 좋다가 안 좋을 때는 우울할 때는 울고 이래줘야 돼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너무 반복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아무 감정 없이 나른한 그것도 우울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흥분하고 근육 수축하는 칼슘과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하는 마그네슘이 2대1로 골고루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이 되어야만 아이들 ADHD 애들이 좀 많이들 이렇게 부산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도 이 칼맥디를 권유해 주시면 그 미국에서는 교도소에서 칼슘제, 칼맥디를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제제를 먹였더니 먹이지 않은 군과 대조했을 때 재범률이 현저히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신경 안정 물질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칼슘은 그래서 먹어야 하는구나 라고 아셔주시면 돼요. 그리고 성장기에는 이 뼈가요. 뼈는요 죽을 때까지 분해되고 재형성되고 두 개의 과정을 반복하거든요. 근데 성장기에는 재형성되는 과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성장기가 끝나면 분해와 재형성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대 이후 에스트로겐이 완전 감소가 되면 재형성은 이제 안 해. 분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를 하니까 골다공증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잘 흡수될 때 많이 쌓아놔야 분해될 때 골다공증이 덜 오겠죠. 가장 흡수가 잘 될 때는 성장기 때, 메가로 먹어주는 성장기 때, 그리고 또 언제죠? 임신할 때, 그리고 수유할 때, 이때가 가장 흡수가 잘 될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럴 때 가장 흡수가 잘 되니까 네가 이때 진짜 잘 먹어놔야 나중에 너 골다공증이 안 와.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면 뼈의 잠금 장치가 풀려서 이렇게 뼈에서 술술 나가는 거야. 그래서 골다공증이 오는 거야 라고. 지금 칼맥디는 언제 먹어야 가장 좋죠? 지금 나이가 젊을수록 흡수가 더 잘 돼요. 우리는 임신도 끝났고 수유도 끝났어요. 언제 먹어야 된다? 지금.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제품 전달할 때도요. 왜 이게 필요한가? 그리고 왜 이 제품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스토리텔링 할 때도 꼭 왜 칼맥디가 필요한가?
왜 뉴트라이트 칼맥디어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안 하면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의 기술 유튜브 뭐 이런 데서 나왔어. 진짜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을 못 해가지고 제가 그러거든요. 지금을 못 해. 지금 당장. 지금 너 카드 뭐 있니? 삼성, 신한, 현대 뭐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리고 치아하고도 칼슘이 많이 관련이 돼 있죠. 우리가 이빨을 안 닦으면요. 왜 안 좋냐면요. 이를 안 닦으면 이 프라그가 산성이에요. 프라그가 산성이기 때문에 산성이 되면 어떻게 뭐가 나온다고요? 농도를 맞추기 위해 칼슘이 나온대요. 그래서 칼슘하고 인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우리 뭐죠? 그 탄산음료 같은 거 먹으면 또 안 좋다잖아요. 그게 탄산음료가 먹으면 또 산성이래요. 그래서 칼슘이 빠져나온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칼맥디는 무슨 칼슘이죠? 네, 해조칼슘이죠. 해조칼슘. 그런데 해조칼슘이 청정 지역이 아니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칼맥디 영상이 되게 좋더라고요. 칼맥디 영상 같은 거 보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칼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칼슘은 중금속 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항생제 우려가 있죠. 왜 우칼슘이 안 좋은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작은 소문자 회사는 우칼슘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씹어 먹는 거, 애들 맛있는 거 있는데 대부분 우칼슘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돼요, 우칼슘도. 그리고 소뼈 분자와 사람 뼈 분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조개칼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조개칼슘은 청정 지역이 아닌 곳에서 또 산란을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조칼슘인 우리 뉴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1번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제품은 바다에서 가지고 온 제품은 진짜 잘 알아보고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먹는 게 나라고 꼭 말해요. 저는 오메가3 얘기 전달할 때 그러거든요. 차라리 먹지 마. 너한테 완전 산화물질이고 중금속 덩어리인데 안 먹는 게 더 나아.